매일같이 부동산의 하락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성배 TV 보는가 텐데큰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현황하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내릴 것인지 이제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망 수요가 지금 현재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격 자체도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하락세가 유지를 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한 최근에 6월 21일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의 파급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분들한테 들은 얘기에 의하면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이나 다주택자 분들이나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파생될 그런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생각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심리적인 요인하고 이제 금리하고 그리고 주택의 공급, 뭐 정책,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가격을 형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는 금리 인상의 상승이 너무나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너무 부각시켜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할 거다, 폭락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이 부동산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금리가 많이 올랐던 10%가 넘었었던 때에도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한 적은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때는 저성장 시대에서 고성장 시대로 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일부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금리가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이 대폭락할 거라는 생각이 너무 팽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황을 보면은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22년 6월 13일 그리고 2022년 6월 20일, 얼마 안 된 자료죠. 보시면은 다 파란색이죠. 여기에 보면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붉은색을 표시를 하게 되는데, 보면은 다 파란색으로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요인을 갖추고 있는 지역은 없어요. 지금 매매 변동률 같은 경우에 많이 빠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종이 0.15%, 대구의 1.8%, 지금 현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쩌면은 이렇게 많이 나오는 물량들 중에 옥석의 물량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보다는 시기를 좀 관망하는 게 더 좋을 수는 있죠. 타이밍적인 요소를 본다면. 하지만 그런 타이밍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있게 봐야 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을 보면 이제 대구가 많이 큰 폭으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세종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전남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제 마이너스의 하락장, 매매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서울 수도권의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는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금리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연말에 대출 금리가 이제 8%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리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지속해서 오르고 있죠. 그래서 최저 금리는 4.58%에서 최고 9.78%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 저금리의 기조가 유지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금리에 따른 상승,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 상승분을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금액적인 측면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시중은행의 자료를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출처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이제 금액적인 부분들만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0년도하고 최근까지의 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승률을 본다면 이제 2.69%에서 이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1% 그리고 연말에는 이제 4점 후반대에서 이제 7%를 넘어서 8%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2년 전인 2020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월 대출 상한액이 주택담보대출 뭐 4억 7천만 원 이 일정 기준을 취했을 때 212만 원의 돈을 냈다면 이제 올 하반기가 됐을 때는 100만 원 정도 올라간 가격에 월 대출 상한 부담을 안게 된 거죠. 여기에서 봤을 때 이 금액만 보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큰 금액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만히 있어도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부담해야 될 금액이 이렇게 플러스로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가계의 부담으로 바로 즉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런 금리 인상, 금리 상승이 이제 최근에 올랐던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데 있어서 이런 월 대출 상한 금액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이 오른 이런 주택에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이런 금리 인상분으로 인해서 내가 대출을 받을 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지금 메시지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당연히 부담을 느낄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실수요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달 들어가는 이런 금액들이 큰 부담으로 느낄 수 있고 지금 현재 경기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대출에 대한 비용들을 잘 따져봐야 되는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기사의 내용들을 제가 취합한 내용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셨을 만한 그런 내용들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면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7주째 하락, GTX 거품이 2, 3억 급락, 노도강 20% 하락,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를 얘기하죠. 강남, 용산도 보합. 이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입지의 지역들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수도권의 외곽 지역, 지방의 아파트들의 가격이 떨어지거나 조정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사만 봤을 때도 핵심적인 GTX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든가 서울의 아파트 핵심적인 지역 그리고 뭐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서울에서 외곽 지역이긴 하지만은 많이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고 강남, 용산 같은 경우에는 핵심적인 지역인데도 지금 매수 심리가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망의 수요가 많이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이렇게 관망의 수요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정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이제 피려고 하죠. 이제 정부 정책의 내용들도 간단히 살펴볼 거지만 낮아진 아파트 청약 경쟁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하고 2022년 상반기의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청약 경쟁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뭐 3분의 1 정도 낮아졌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이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핵심적인 지역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추후에 나오는 분양 물량들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앞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들의 청약 경쟁률도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제 부동산의 하락세 조정을 받는 시기가 이제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나온 6월 21일에 부동산 대책, 부동산 정부 정책 주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제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제가 다루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진 않겠는데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관망세가 유지되고 거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내놓은 거죠. 이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하는 세적인 그런 세제 완화에 대한 정책도 있고 그리고 임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기존의 임대차 계약 전세 계약을 5% 이내에 계약을 하게 됐을 때는 임대인한테 그 5% 이내 계약을 한 조건의 주택을 매도할 때 그 주택을 2년만 보유를 하게 된다면 이제 1가구 1주택이 됐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봤을 때는 전세 시장의 수요를 좀 안정화시키면서 이런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혜택들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양도세 완화에 대한 일반과세, 지금 중과세를 일반과세 해주는 유예기간이 1년 동안 있는데 이거 플러스 임대차 계약을 5년에 맺게 되고 채후에 남는 1주택을 내가 2년 보유하게 됐을 때는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주택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세를 5% 이내에 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못난이 주택들을 팔고 기존에 이제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은 주택을 추후에는 이제 세금 절세 측면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도 디테일하게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 정권들을 봤을 때도 이제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권 때는 이런 완화책들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래도 조정을 받고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물론 정책의 색깔이 좀 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의 기조는 그때의 기조하고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주택을 지금 사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거죠. 주택을 만약에 샀을 때는 강하게 규제를 할 거야. 이런 기조보다는 완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관망을 지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가 될 거고, 이렇게 규제 대책들이 나왔을 때 내가 조금 액션을 취해서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누가 옳다 나쁘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1주택자는 늘 옳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택을 내가 살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주택을 사는 것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 21일에 나온 부동산 대책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자료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현재 규제 지역들을 재검토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그리고 주택을 살 수 있게끔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 정부 정책들을 내놨는데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제가 모른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부 정책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본다면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규제 완화책들이 안 나오게 됐을 때는 가격이 조정을 받겠죠. 하지만은 이런 심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완화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런 완화 정책을 통해 가지고 대출을 많이 해주고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았을 때 내가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이 주택을 통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그 주택을 미리 사놓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아도 내가 청약 당첨을 통해 가지고 분양가 상한제의 아파트를 미리 사놓을 수 있다면 내가 전세로 돌리고 나중에 입주를 할 수도 있겠죠. 추후에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실입주해야 되고 자금이 있어야지만 부동산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 규제 지역으로 완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역들의 대출이 규제가 완화가 되고 그리고 내 돈 자금이 얼마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야 할 집 1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주택들을 살 수 있는 심리가 움직일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부동산 완화 정책의 정도에 따른 변화를 보면서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런 완화 정책들 중에 대출 규제 완화 정책들이 나왔을 때 일정 시점 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누군가는 살 겁니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는 살 거고 누군가는 기다릴 건데 그렇게 살 수 있는 수요가 많게 된다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아주 급등을 하진 않겠지만 지금 이렇게 관망세가 조금 유지가 되다가 보합해서 약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스탠스가 취해진다면 정부 정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을 살 수 있게끔 해주진 않을 겁니다. 일부 시점을 두고 그리고 일부의 자격 요건들을 이제 규제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시장 조건 상황들을 만들어 주지만은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택을 살 수 있게끔 하면서 투기를 조장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을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야 되는데 어렵겠죠.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정부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쌓이게 되고, 그리고 미계약 미분양 물량들이 나오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시점에서 정부 정책의 대출의 완화 책들이 만약에 나오고, 세금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 200만 원까지 완화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그 시점을 타이밍으로 해가지고 부동산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이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정부 정책이 언제 나올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그 누구도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신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정부 정책의 규모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을지 그거를 미리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책이 나오기도 하고 완화책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100%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책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심리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실제 거래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는지, 그리고 이런 규제책들로 인해서 내가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많이 오른 것도 있지만, 내가 주택을 사고 싶어도 이런 대출의 규제로 인해 가지고 주택을 못 사는데, 이런 주택의 규제가 완화가 됐을 때, 정부 정책의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을 때, 만약에 이런 가수요 고객들이 원하는 주택들을 사고 지금 현재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급급매의 물량들을 만약에 사게 된다면 이 수요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폭등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주진 않을 것 같아요. 완만한 상승을 이루게끔 정부에서 정책을 조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도 그렇게 만들 것 같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완만한 상승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완만한 상승이 돼야지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할 겁니다. 만약에 완만한 하락을 하거나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대출에 대한 완화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집 마련 못 할 거예요. 왜?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느 바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부동산을 사겠습니까? 관망만 계속 하겠죠. 하지만은 이런 관망 수요가 어느 정도 가고 바닥이라고 하는 인식이 된다면 가격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망을 하기 때문에 지금 관망을 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이런 부동산의 완화 정책들이 나오는 시점마다 부동산의 거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변의 실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빠르게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생각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매물들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 대표님들한테 얘기해 놓고, 이런 완화책들이 나왔을 때 그런 5개의 물량이 있었을 때 실제로 거래가 되는지 바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시그널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남들보다 빠르게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제 생각들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들을 예측하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실행할 뿐이에요. 여러분들께서 무분별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런 정책들이라든가 심리들, 그리고 금리 같은 것들을 잘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